예, 자 이제 교재 373페이지 보십시오. 말소 회복 등기. 자, 이것도 가볍게 넘어가시면 돼요. 독립된 출제 문제로 출제될 수 있는 주제가 절대 아닙니다. 개별 지문 몇 개만 살펴보시면 되는데 먼저 개념서부터 말소 등기의 보세요. 등기에 대응하는 시책관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등기의 전부 일부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에서 시험 문제는 그 개별 지문 나올 때 등기의 전부 일부 부적법이 나옵니다. 자 이제 할게요. 그 얘기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자 요거요. 변경등기는 등기 일부 부적법일 때 변경등기 대상이 되죠. 경정등기 일부, 말소등기 전부, 말소회복등기 전부 일부. 이러니까 시험 문제 난다니까요. 변경등기는 전부일 때는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말소등기일 때는 전부일 때만 대상이 되고 일부일 때는 말소등기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그런데 말소회복 등기는 전부일 때도 대상이 되고 일부일 때도 대상이 되니까 위에 거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왜 시험 문제 나는지를 아셔야 돼. 말소라는 용어가 들어갔을 때는 전부가 대상이 되는데 말소 회복이 될 때는 전부도 회복이 대상이 되고 일부도 회복이 대상이 되니까 이걸 갖다가 이해하느냐 이해 못하느냐를 시험에서 묻는다는 겁니다. 가령 자 이제 이렇게 이제 가보면 되죠. 전세권이 갖다가 등기가 이렇게 전세 금액이 1억으로 등기가 돼 있었는데 자 전세기간 만료하면은 이 전세권 전부 소멸시키니까 2번 1번 전세권 말소 이렇게 등기해 놓고 종전의 전세 등기를 갖다가 말소하는 표시를 이렇게 이제 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자 1번 전세권 등기가 돼 있었고 전세 금액이 1억 이렇게 등기돼 있었는데 자 전세 금액을 갖다가 1억 1,000으로 이렇게 증액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변경 등기 아닙니까? 자 전세금 증액하는데 후순위가 없으니까 1-1로 증액을 하고 나서 종전의 전세 금액은 이렇게 말소해놨습니다. 그런데 갈게요. 위의 사례에서 전세권이 전부 소멸해야 말소등기가 적법한 건데 전세권이 소멸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권을 갖다가 전부를 말소해 놨으면 지금 이제 무슨 등기가 부적법한 거다? 1번 전세 등기를 말소해 놓은 2번 등기가 부적법한 거죠. 그럼 좀 전에 말소 등기에서 말소 등기 자체가 전부 부적법할 때는 다시 말소할 수 있음 없음? 없음. 그러면 2번 말소 등기가 지금 잘못 말소시켜 놓은 거잖아요. 그럼 이 말소 등기로 인해서 1번 등기가 전부 지워져 있죠. 요걸 갖다 살릴 때는 이 말소 등기를 갖다가 다시 말소해 갖고 절대 살릴 수가 없다가 아까 말소 등기에서 난 시험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걸 말소를 또 말소한다고 살릴 수가 없고 이 지워져 있는 것을 갖다가 살리는 것을 갖다가 하는 등기를 갖다 무슨 등기라고 한다? 말소 회복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럼 말소 회복하는 데 있어서 1번 전세 등기가 전부 지워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제 용어 부를 땐 전부 말소 회복 이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전세 금액을 갖다가 증액을 시켜놨는데 전세 금액 증액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 전세 금액을 갖다가 잘못 증액해놨으면 종전에 말소되어 있는 전세 금액이 맞는 전세 금액이잖아. 이게 잘못된 전세 금액인 거고요. 그러면 지금 요거를 갖다가 다시 살려야죠. 그럼 이제 요거를 부를 때는 전세 등기 나머지는 살아있는데 전세 금액만 지워놨으니까 요걸 갖다 살리는 것을 갖다 이제 앞에 이거를 쓰면 된다는 겁니다. 무슨 회복? 일부 말소 회복 이렇게 용어 사용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이거 구별할 줄 아셔야 돼. 그럼 시험에서는 전부 말소 회복이라는 용어는 참고로 없습니다. 그냥 말소 회복 등기라고 법조문이 나오는 게 이거 전부 말소 회복을 가리키는 거고 이 말소 회복 등기가 아닐 때만 이제 앞에 법률 용어로 뭐를 쓴다? 일부 말소 회복이라는 용어를 쓴다는 겁니다. 이제 요것만 변별할 줄 아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자, 이 일부 말소 회복을 한 때는 자, 이제 이렇게 한다는 거죠. 1번 전세권 이거는 살아 있잖아. 이 중에 이제 금액 지워져 있는 것만 살려야죠. 그러면 전세권 일부라는 용어 쓰고 말소 회복하고 일부 회복하는 거 지워져 있는 거 요걸 갖다 그대로 여기다 1억을 이렇게 똑같이 재현하면 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요거 뭐로 하는지를 시험 문제는
이거 말세회복 등기하면은 요거 1억 다시 살렸잖아. 잘못 지어놓은 거 살렸죠. 그러면 1순위로 전세 금액이 회복돼야겠어요? 2번 2순위로 회복돼야겠어요? 1순위로 회복을 하려면은 당연히 1번에 붙여갖고 이렇게 회복시켜야 1순위로 회복이 되지 않아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자, 이게 시험 문제. 일부 말세회복 등기는 반드시 무슨 등기로? 부기 등기로 하셔야 돼. 자, 그러고 자, 이건 이제 변경해 놓은 거, 이거 1억 1,000으로 변경해 놓은 거, 제대로 변경, 잘못 변경. 그러면 이거 전부를 갖다 지워야죠. 그러면 자, 여기에다가 1-1번 말소. 자, 여기다 2번 쓰고. 뭐로 인하여? 1-2번 등기로 인하여 몇 번 말소를 해야 돼? 1-1번 전세 금액 변경해 놓은 거 있죠? 이거를 말소 등기하고 변경 등기는 이제 이렇게 지워주면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말세회복 등기 별거 없어요. 전부 말세회복과 일부 말세회복이 있다. 일부 말세회복 할 때는 반드시 무슨 등기로 한다? 부기 등기로 한다. 종전에 지어져 있는 전세금 순위로 우선 변제금을 받아야 되니까 부기 등기로 해야 되는 건 당연하겠지. 이 정도 용어만 하시면 충분할 것 같고. 자, 그다음에 자, 이제 넘겨보세요. 말세회복 등기는 자, 그렇고 그다음에 교재 어디로 넘겨보시느냐? 378페이지 가등기. 첫째 시간, 둘째 시간에 시험 문제에서 무조건 이거예요. 가등기는 무조건 뭐 작년에 2문제씩이나 나왔어요. 한 문제도 안 나고 이 2문제는 이런 식으로 너무 집중됩니다. 별거는 아닌데 시험에서는 제일 중요하게 여겨요. 자, 갈게요. 378페이지 가등기의 1. 가등기란 장래 부동산 물권 변동 일어나게 할 채권적 청구권 보전 형광펜 위하 행하는 것과 채권 담보 형광펜 경제적 목적 달성하기 형식을 이용하는 것이 있다. 그럼 가등기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첫 번째, 자, 이거야. 첫 번째는 자, 채권. 자, 첫 번째는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죠. 1번 소유권 보존 등기, 소유자 갑 이렇게 등기된 상태에서. 자, 이제 첫 번째는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돼. 갑이라는 사람이 실제 토지를 갖고 있는데 이 토지를 갖다가 A라는 사람과 매매 예약을 체결한다는 겁니다. 매매 예약은 민법 채권법 법조문에 장래 이 토지를 사기로 미리 약정을 받는 것을 갖다 매매 예약 이렇게 부르죠. 그럼 매매 예약을 하면은 자, 이 갑의 토지의 등기소에 이제 이게 등기 기록이지 않습니까? 2번 순위를 이렇게 보존시켜 달라는 겁니다. 2번 순위를 보존시키면은 장래 무엇을 보존시키느냐? 매매 예약하면 이제 장래 본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 갈게요. 예약에 따라 본계약 체결하는 것은 일방이 본계약 체결, 당사자가 합의를 해야 본계약을 체결. 뭔 소리인지 모르는구나. 자, 땅을 사고 팔면은 당사자가 합의를 해야 매매계약이 체결됨. 자, 일방이 팔겠다거나 일방이 사겠다면은 매매계약이 체결됨. 합의해야 매매계약. 파는 사람 나 팔겠어. 사는 사람 나 대금이 6억이야 7억이야. 그게 합의가 돼야지 매매계약이 체결돼. 자, 다시 한번. 매매계약은 합의가 돼야 매매계약이 체결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매매계약 체결에 앞서 뭐를 해놨어요? 매매 예약에 합의를 해놨죠. 그러면 이게 무서운 게 일방으로 계약이 체결되는 거예요. 예약이 없었을 때는 합의해야 매매계약이 체결되는데 예약에 따라 매매계약이 체결되는 것은 자, 합의를 해야 체결된다. 일방의 의사표시로. 자, 그게 이제 예약 완결권은 일방 예약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민법 채권법에서 들어보셨을 거야. 안 들어보셨으면 말이 안 되고. 매매계약에 따라 매매예약에 따른 예약 완결권은 일방 예약으로 추정한다. 매매계약 파트 법조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민법에서 안 배울 수도 있을 걸. 여러분 중개사 민법. 자, 갈게요. 그러면 매매 예약을 했으면 장래 본계약이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해서 체결된다는 거죠. 그럼 일방의 의사표시는 갑이 할 수 있음, A가 할 수 있음, 양방이 각자가 다 할 수가 있음. 갑이 할 수가 있음, A가 할 수 있음, 갑
A에게 다 그걸 의사표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 예약 완결권이라고 해. 그걸 예약 완결권. 누구에게 있음? 일방에게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민법 법조문에 이렇게 돼 있다니까. 그러면 예약 완결권은 한 사람에게 있는 것으로 추정하지 양방 당사자에게 있지를 아니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본계약서 쓸 수 있는 권리를 양방 당사자가 다 가지고 싶으면은 매매 예약서에 양방 당사자가 다 있기로 하는 특약을 갖다가 적어야지만이 양방 당사자가 행사하는 거지. 그걸 매매 예약 시에 특약을 적지 않으면 A에게만 그 권리가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민법 조문에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가죠. 그럼 나중에 A가 예약 완결권을 행사해서 본계약이 체결되잖아요. 그러면 본계약이 체결되면은 이제 A에게 생기는 권리가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가등기 이렇게 하는 겁니다. 권리자 A. 그러면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라는 것은 자 매매 예약했을 때 생김 장래 예약 완결권을 행사해서 본계약을 체결해야 생김. 본계약 체결하면 생기는 권리죠. 그럼 지금 요 가로에 띄워오는 것은 지금 생기는 게 아니라 장래 본계약을 체결해야지 생길 권리를 갖다가 몇 번으로 2번으로 순위를 보존해 놓는 것을 갖다가 이제 가등기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걸 순위 보존 가등기 이렇게 부르는 것이고, 자 이제 두 번째, 자 이번에는 자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갑의 땅이 있는데 소유권 보존 등기가 이렇게 등기된 상태에서 갑이 지금 A한테 찾아가서 사정하는 겁니다. 5억쯤 빌려도. 그러면 A가 너를 뭘 믿고 빌려줘 그랬더니 내 땅 이걸랑 담보로 잡힐게 했더니 그래? 네 땅 담보로 잡힐 거요? 알았어. 자 그럼 네 땅 담보로 잡히는데 이 땅이 자 물어봤더니 인근 부동산에 물어봤더니 한 6억 정도밖에 안 되네. 그러면 이 땅 담보로 잡겠음 안 잡겠음? A가 5억 결론. 갑에게 빌려주겠음 안 빌려주겠음? 왜 안 빌려줄까? 왜 안 빌려줄까? A가 갑에게 5억을. 돈은 있는데 왜? 땅 담보 잡히겠다 해서 이 땅을 갖다 인근 부동산에 물어봤더니 한 금매 5억 정도는 거래 나가 안 돼. 금매되면 이거 더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 그러면 땅 5억 있으면 갑에게 빌려주겠음. 갑은 또 땅 담보 잡으라 그랬고. 빌려주겠음 안 빌려주겠음? 빌려준다고요? 이 빌려주면 어떻게 띠끼잖아. 빌려주면 안 돼. 빌려주지 마. 안 빌려주니까 갑이 이러는 거야. 그럼 땅 가져가. 땅 가져가. 내가 5억 나중에 돈 벌어 갖다 주면 그때 나 다시 줘.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돼요 안 돼? 돼. 자, 뭐라 부른대요? 대변예. 대물변제 예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가 5억 지금 빌려오지. 5억 나중에 갚을 건데 못 갚으면은 내 땅 가져가. 내 땅 가져가. 그러면 자, 그걸 약정한다는 걸 뭐라 부르는데요? 대물변제 예약. 그러면 대물변제 예약해 놓으면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소유권, 이전, 담보, 가등기, 권리자 A 2번 끝.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왼쪽에 가등기가 부동산 등기법에 나와 있고요. 오른쪽이 아쉽게도 등기법에는 절대 법조문도 없고 요걸 독립적으로 이제 규율하기 위해서 제정한 법률을 이제 저는 가르쳐 드리고 싶지만 가르쳐 주면 안 돼. 그럼 민법 선생님이 할 게 없어요. 이게 가담법이라는 거야. 왼쪽에 부동산 등기법에 나오는 가등기고 오른쪽 거는 제가 가르쳐 드리고 싶어도 이걸 갖다가 규율하게 독립된 법률이 만들어졌어. 이 법률의 이름이 여러분들 민법에서 외우는 가등기 담보에 관한 법률이라는 겁니다. 예. 그러면 자 갈게요. 이거는 지금 이제 민사특별법에 가등기 담보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 시험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민법의 시험지에 나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등기법에서 나오는 가등기가 왼쪽의 가등기 지금 이걸 갖다 이제 다룬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하고
이거하고 이제 차이점. 이거는 자 가요. A가 자 가등기 받아놨죠. 부동산 등기법에 이제 저와 함께 다루는 가등기는 법적 효력이 가등기권자 A에게 없다는 거야. 전혀 법적 효력 없어요. 가등기권자 A는 갑 땅 주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절대 없어. 왜 그러냐면 좀 전에 가등기 앞에 소유권 이전 청구권은 지금 매매 예약해 놓으면 가등기 받아나면 생김 장래 예약 완결권 행사에서 본계약이 체결돼야지만이 생길 수 있음. 본계약이 체결돼야지만이 생길 수 있는 권리지 이게 지금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등기권자 A에게 아무런 법적 권리가 없죠. 그런데 지금 요거는 A는 5억 빌려주고 그럼 대물 변제 해갖고 소유권 이전 담보 가등기 해놨잖아. 그러면 A에게 법적 권리 있음 없음? 있음. 어떤 법적 권리 한번 해봐요 여러분들. 가담법 배웠으면 이거 뭐 끈 같은 얘기. A가 어떤 법적 권리가 있을까? 어떤 법적 권리가 있느냐고요. 법적 권리가 배워요. 조금 배우시면 돼. 자, 이 A는요. 나중에 5억 갚을 변제기가 있잖아요. 변제기에 자 돈을 못 받게 되면은 이 2번 권리기에서 막바로 경매법원에 이 땅을 경매 붙일 수가 있어요. 뭐 어떤 권리가 있대요? 경매 신청권이 있어요. 누구에게? A에게. 경매 신청권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경매 신청은요. 법원에 판결문이 있어야 원칙적으로 붙일 수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저당권이 무서운 거예요. 저당권은 법원의 판결문 없이도 돈을 10원에도 못 받으면 막바로 법원에 경매를 붙일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이 가등기도 어떤 권리가 있대요? 경매 신청권이 이 사람한테 부여한다니까. 두 번째, 더 무서운 거는 이 땅을 갖다가 이제 변제를 못 받으면은 땅을 그냥 가져가 버릴 수가 있어요. 뭐에 갈 수가 있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에 갈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자 5억을 갖다 회수하고 싶으면은 경매를 붙일 수도 있고 이 땅을 갖다가 취득할 수도 있고 누구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가등기권자가 그걸 마음대로 할 수가 있다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빡신 권리야. 제일 빡신 권리야. 이게 제일 신 권리야. 등기부상에. 제일 무서운 권리고 이 담보가등기가. 그렇기 때문에 등기부에 이거보다 더 센 권리는 절대 우리나라에서 없어요. 제일 센 권리이기 때문에 얘를 잡아야겠어 안 잡아야겠어? 얘 잡으려고 독립된 국회에서 법률을 독립적으로 시행 조문 하나를 만든 게 아니라 얘보다 더 센 권리가 우리나라에서는 없기 때문에 얘 하나를 잡으려고 독립된 법률 법전을 하나 제정해 놨다니까. 얘가 얼마나 무섭냐면은 알겠죠? 얘 엄청 무서워. 얘 제일 빡세. 등기부에서 얘를 이길 수 있는 애는 하나도 없어요. 우리나라 법에서는. 그만큼 얘 센 겁니다. 얘. 자, 근데 이 등기법에 얘는요. 얘는 쭉쟁이 아무런 권리가 없고 얘는 제일 신 거. 얘는 쭉쟁이. 예,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면 자 할게요. 얘 제일 시죠? 근데 이렇게 쭉쟁이로 이렇게 가라로 이렇게 해놓을 수 있나? 이건데 이렇게 해놓으면 할 수 있냐고요. 있어요. 근데 있는데 나중에 형사처벌 받으니까 문제지. 형사처벌 받아요. 이건데 요거로 가라로 해놨는데 나중에 적발되죠? 적발 안 되면은 상관이 없는데 되는 왜 되느냐 하면은 이렇게 해놨는데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나 이거 5억 빌려주고 가등기 친 거면은 문의는 이렇게 해놨지만 실제는 이거라는 게 나중에 적발되잖아. 그럼 이 사람이 뭐 하려고 하니까 경매를 붙이려고 하니까 이게 적발이 되는 거야. 땅을 가져가려고 청산받고 가져가려고 하니까 이게 적발이에요. 그러면 형사처벌 벌금은 두드려 맞아요. 참고로 얘기하면. 자, 그럼 이제 그게 이제 가담법의 규율 내용이고 이제 민법 시간은 조금 이제 다룰 거고 그런 내용들을. 자, 그러면 이제 이쪽은 우리 하지 않기로 하고 갈게요. 그러면 지금 이쪽 가등기는 지금 이제 첫 번째 뭘 배우셔야 되느냐면 가등기로 지금 요 가로 안에 이제 성립된 게 요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요건. 이게 지금 현재 생기는 거임, 장래 생기는 거임. 장래 생기는 거잖아요. 장래 무엇을 갖다 가등기 할 수 있느냐. 그걸 요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구별하는 걸 시험 문제에서 냅니다. 저는 갈게요. 그럼 이 자리에 자 가등기는 요겁니다. 소유권이 권리잖아요. 권리. 이전은 변동. 자 그다음에 청구는 요구하는 걸 청구라고 해요.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가등기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가등기 할 수 있는 경우는 자 세 가지를 법률 용어로 이제 분석해 보면 장래 발생할지도 모를 권리, 변동, 청구권을 갖다가 순위 보전하는 것을 갖다가 부동산 등기법의 가등기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제 첫 번째 가등기로 순위 보전시킬 수 있는 권리는 몇 가지 권리냐? 9가지 권리를 순위 보전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 지금 여기 맞배기는 소유권이 지금 들어간 거일 뿐입니다. 그러면 이 9가지 권리 한번 연습해 볼게요. 갑이 A와 임대차 예약을 했다. 그럼 무슨 권리 순위 보전? 임대차 예약을 했다는 거야. 임대차 예약은 뭐 아무것도 아니요. A가 다른 땅에 임차 들어간 건 장기로 쓰기 위해서 땅 보통 임차하걸랑이요. 그 땅을 공작물 설치하기 위해서 임차 받았는데 임차 갱신 안 해주는데 이 땅에다 이제 공작물을 옮겨 설치해서 이제 임대차 계약서 쓰려고 땅 기간 만료 3개월 전에 이 땅에 찾아와서 미리 찜 받아 놓는 거야. 나 그 땅에 사용 기간 만료하면 임차 보증금 5억 빼면 네 땅에 임대차 계약서 미리 쓰겠다는 걸 순위 보전하러 찾아오는 게 임차권 설정 청구권 가등기입니다. 그걸 왜 순위 보전해야 되느냐? 땅 주인이 대출 받아놓으면 후순위로 임차 들어오잖아 나중에. 그러니까 1번으로 먼저 번호 받아 놓고 나중에 5억 보증금 그 땅에서 빼면은 그때 이제 본계약서 쓰겠습니다. 미리 이제 3개월 전에 미리 찾아온 거예요. 쓸 땅을 찾으러 온 거야. 그걸 순위 보전해 달라는 게 무슨 가등기? 임차권 설정 청구권 가등기 이렇게 부르면 되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땅 주인이 대출을 받았으면 2순위로 들어가겠죠 대출이 은행에서. 그럼 나중에 3개월 지나서 이제 임대차 보증금 5억 빠지면 임대차 계약서 쓰러 오잖아요. 그럼 임대차 계약서 쓰게 되면 순위가 몇 번으로? 1번으로 된다는 거지. 그게 이제 순위 보전의 위력이 그 위력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갈게요. 가등기로 순위 보전시킬 수 있는 권리 몇 가지? 9가지. 자 그러면 자 이 9가지 권리 이런 거 없잖아요. 자 질권 없죠? 유치권 없잖아요. 점유권 없죠. 이런 건 가등기로 순위 보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가등기로 순위 보전할 수 있는 권리는 등기할 수 있는 권리 9가지입니다.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처당권, 환매권, 권리, 질권. 질권은 안 되지만 권리 질권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채권, 담보권 이렇게 순위 보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9가지 권리에 이런 거 없죠. 질권이나 유치권이나 점유권은 가등기로 순위 보전할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권리에 대한 변동 청구권은 변동을 요구하는 권리를 순위 보전하는 겁니다. 그럼 변동 요구하는 건 4가지만 가능해요. 자, 명의 넘겨달라가 이전 청구권 이렇게 부르죠. 그 다음에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 취득시켜달라를 설정 청구권, 전세금액 증액, 담보채권액 증액 요구하는 거. 아유 있잖아. 뭘 어렵게 생각해. 첫째 시간에 배다. 변경 무슨 청구권? 변경 청구권. 권리 없애달라. 소멸 청구권. 그럼 몇 가지 청구권? 4가지 청구권을 순위 보전할 수 있습니다. 이전 청구권, 설정 청구권, 변경 청구권, 소멸 청구권. 그러면 자, 요거는 청구권 자체가 안 생기잖아요. 보존 등기하고 처분 제한. 그럼 이건 왜 청구권이 안 생기느냐? 보존 등기는 건물 처음 신축하고 건물주가 하러 가는 거잖아요. 청구권이 단독 신청이니까 발생 안 하고. 그다음에 가압류나 가처분 등기, 경매 등기를 처분 제한 등기라고 해요. 어디서 하죠? 관공서가 일방적으로 촉탁하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존 등기와 동일하게 자 청구권 자체가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가요. 자 그럼 이전 설정 변경 소멸 청구권이 발생한 게 자 특정인에게만 요구할 수 있어야 순위 보존의 실익이 있는 겁니다. 그걸 채권적 청구권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누구에게나 요구할 수 있는 청구권을 갖다가 물권적 청구권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럼 이건 배타적 청구권이기 때문에 굳이 순위를 보전받아 넣을 실익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자, 요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여기에 자, 부관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부관은 기한이 있고 조건이 있죠. 그럼 조건 중에서는 정지 조건을 붙일 수가 있고 기한 중에서는 시기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딸을 붙였으면 되죠. 그럼 정지
조건부 권리변동 청구권도 가능하고 시기 부 권리변동 청구권 가등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걸 갖고 뭐 가령 그대로 이제 대입해서 예를 들어드리면은 자 2017년 6월 15일 매매 예약을 하는데 장내 매매 계약 쓰기로 하는 날짜를 10월 28일로 약정을 하고 매매 예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그럼 장내 본계약서 쓰는 날짜가 확정돼 있지 않습니까? 언제로? 10월 28일로. 그걸 갖다가 걸어서 뭐라 부른다? 시기 부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이렇게 부르는 것이고. 자, 오늘 2017년 6월 23일에 자, 매매 예약을 체결하는데 장내 본계약은 가을에 10월 28일 공인중개사 28일 시험 보걸랑 그날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갖다가 필기 시험을 합격을 하면은 매매 계약서 쓰겠다고 예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그러면 장래 10월 28일이 도래하면은 매매 계약을 체결함 중개사 28일 필기 시험을 합격하여야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그게 정지 조건부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럼 가등기에 대해서도 권리변동 청구권에 부관을 붙일 수 있는데 어떤 부관을 붙일 수 있다? 조건 성취되면 효력 발생하는 부관, 기한이 도래하면 효력 발생하는 기한을 붙일 수가 있으면은 자 이거는 못 붙인다는 거죠. 해제 조건이나 그 다음에 종기라는 것은 갖다 붙일 수가 없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해제 조건은 조건 성취되면 효력이 발생 청구권이 소멸하면 당연히 권리가 생겨야지만 이걸 순위 보존하는 거잖아. 그러면 그 다음에 종기는 기한이 도래하면 효력이 발생함 소멸하는 거니까 당연히 가등기로 순위 보존할 수가 있는 부관을 붙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붙일 수 있는 부관은 두 가지만 정지 조건과 시기만. 자, 그 다음에 이 요건과 관련해서 이제 등기 예규 쪽 아셔야 돼. 등기 예규. 자, 요 정도. 자, 이중 가등기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그럼 이중 가등기는 무슨 얘기냐? A 앞으로 가등기가 돼 있는 상태에서 무슨 가등기가 돼 있냐?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돼 있죠.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A 아닌 B와 또 매매 예약을 하고 A와 똑같은 내용의 가등기를 갖다가 또 등기소에 서류 집어넣으면 지금 A 앞으로는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가 돼 있잖아. B 앞으로 A와 동일한 내용의 가등기를 등기 기록을 또 올려주느냐 올려주지 아니하느냐는 겁니다. 그걸 이중 가등기, 중복 가등기라고 해요. 매매 이중 매매 가능 불가능? 불가능하면 어떡이야? 그걸 불가능하다. 이중 매매가 왜 불가능해? 가능. 그러면 이중 매매 예약도 가능 불가능? 가능. 그럼 이중 가등기 가능 불가능? 가능 이렇게 해야지. 그걸 갖다 이중 매매 불가능 이렇게 대답하면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 자, 그 다음에 갈게요. 자, 가등기 지금 누가 앞으로 돼 있어요? A 앞으로 가등기가 돼 있죠? 가등기 지금 A 앞으로 지금 돼 있는데 요 가등기 권리를 갖다가 B라는 사람한테 양도하는 겁니다. 그럼 양도하면은 가등기 명의를 A에서 누구 앞으로? B 앞으로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걸 가등기 이전 등기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가등기 지금 몇 번으로 돼 있어요? 2번으로 돼 있죠. 거기에 반드시 부기 등기로 합니다. 시험에 잘 납니다. 가등기 이전 등기 무슨 등기로? 부기 등기로. 자, 그럼 계속 갑니다. 가등기 권리를 지금 A 앞으로 2번 순위 보존해 놨잖아요. 그럼 B에게 이거를 갖다가 양도 예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양도 예약을 하면은 가등기 이전해 주겠어요? 이전하는 걸 또 순위 보존하겠어요? 이전하는 걸 순위 보존하겠죠? 그걸 이제 가등기 이전 청구권 가등기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건 자 이제 이렇게 부르죠. 가등기의 가등기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럼 가등기의 가등기도 무슨 등기로? 부기 등기로. 전부 다 시험 문제 기본 2번 이상 다 땄던 등기 예규들이고. 자, 그다음 계속 갈게요. 가등기 권리 B한테 이전하는 걸 자 막아달라고 가압류 걸 수가 있느냐. 자, 가처분 걸 수가 있냐는 얘기. 이걸 가등기를 목적으로 하는 처분 제한이라고 부릅니다. 가등기를 목적으로 하는 처분 제한 받아줍니다. 뭐로 하느냐? 부기 등기로. 자, 요 정도를 갖다 등기 예규는 요 정도를 갖다 출제했던 것 같고. 자, 이제 마무리.
자, 이제 이 요건 충족하면 이제 요건 요 정도 이제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고, 요 요건 충족하면 이제 가등기가 등기되죠. 그럼 이거 등기되는 게, 자, 신청이 있어야 등기되는데, 가등기 신청은 자, 지금 땅 소유자 갑이 등기 의무자, 가등기 권리자 A가 등기 권리자가 되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게 당연하겠지. 그런데 자, 가등기를 갖다가 A만으로 단독으로 신청하는 걸 시험에서 또 잘 물어요. 단독 신청은 법률에 규정이 있어야 가능하지 않습니까? 자, 언제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느냐 하면은, 가등기는 A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자, 첫 번째, 언제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대요? 갑이 그럼 뭘까? 가등기 공동 신청하면 이 자리를 법률용어로 바꾸시면 되지. 갑이 공동 신청하면 and면 공동이 되는 거지. 의무자 권리자. 의무자. A는 권리자. 그럼 이 자리 바꿔보세요. 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한 경우 누구만으로? 권리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첫 번째. 자, 두 번째. 자, A가 매매약하고 갑한테 가등기 해달라고 요구했더니 같이 가주면 공동신청이죠? 바쁘다고 승낙서 써주면 단독신청이죠? 같이도 안 가고 승낙서도 안 써줘. 그러면 A는 갑을 상대로 법원 가서 가등기 가처분 명령 신청합니다. 그럼 법원서 가등기 가처분 명령을 내려줍니다. 그럼 가등기 가처분 명령 정본이 등기 송달이 되면은 이 송달받은 가등기 가처분 명령서 들고 가등기권자가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시험에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단독 신청하는 사유 두 가지 꼭 기억해 두시고, 자, 이 자리 또 이렇게 뭐 별 출제인이 별짓을 다 했어요, 이거. 자, 가등기 가처분 명령 내린 법원이 촉탁에 의해서 가등기 가처분 명령을 내리고 그 법원이 등기소로 가등기해달라고 촉탁하여 가등기가 된다. X 반드시 단독 신청이지 가등기 가처분 내린 명령 내린 법원이 촉탁하지 아니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될 거고. 자, 이제 됐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가등기가 되게 되면은 이제 무엇을 할 줄 아셔야 되느냐? 본등기 할 줄 아셔야 돼요. 자, 이제 본등기 갈게요. 본등기는 자, 이쪽으로 이제 옮겨 놓고, 소유권 갑 앞으로 등기했고, 2번 가등기가 등기가 자, A 앞으로 등기됐고, 자, 이제 이 상태에서 갈게요. 가등기 돼 있어도 가등기는 돼 있는 갑의 땅을 갖다가 제3취득자 B라는 사람이 이 땅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3번 소유권 이전 등기에서 땅을 갖다 B가 취득하죠. 그 다음에 계속 갈게요. 자, 이 가등기 되어 있는 땅에 지금 B가 땅을 취득하게 된다면은 이 상태에서 자, 이제 이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신청하는 겁니다. 그럼 본등기 신청하면은 의무자 권리자 할 줄 아셔야 돼요. 당연히 의무자는 자, 갑, B 둘 중에 이제 쓸 줄 아셔야 돼요. 권리자는 A 이렇게 이제 쓸 줄 아셔야 되는 공동 신청이니까. 그럼 시험 문제는 땅이 갑한테 있었을 때는 절대 시험 문제 안 납니다. 갑의 땅에 A가 가등기된 이후 이 땅이 거래가 돼서 B 앞으로 넘어가야지만 이 시험 문제 나지, 이 3번의 거래가 없었을 땐 절대 출제를 안 해요. 당연히 갑과 A가 신청하는 건데 이걸 왜 출제하겠어? 이 가등기가 A 앞으로 되고 난 다음에 갑의 땅이 거래가 돼서 B 앞으로 넘어갔으면은 가등기 해줬던 사람은 누구? 갑. 현 소유자는 누구? B. 이럴 때를 시험에서 내지 이 거래 3번 거래가 없으면 절대 이거 권리자 의무자 안 물어요. 자, 그럼 갈게요. 이럴 때 의무자가 누구이냐? 자, 들어보세요. 가등기 의무자가 본등기 의무자이다. 법정에 이렇게 돼 있어요. 누가 본등기 의무자이다? 가등기 의무자. 가등기 의무자는 뭐를 가리키는 건가? 가등기 의무자가 본등기 의무자래. 가등기 의무자가 누굴 가리키는 건가? 여길 보면 답 안 나와. 여길 봐야 답 나와요. 가등기 신청했을 때 의 권이잖아. 네. 시험 용어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몰라서 못 푸는 거지, 이걸 이해 못해서 못 푸는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걸 암기 못해서 이런 개념이 아니고, 가등기 의무자가 뭔지를 모르잖아요. 가등기 A에게 해줬던 사람을 얘기하는 거야. 가등기 해줬던 사람을 법률에 뭐라 본대요? 가등기 의무자가 본등기 의무자이지 제3취득자가 본등기 의무자가
아니다. 한번 다시 음미해 보세요. 누가 본등기 의무자이고 가등기 의무자가 본등기 의무자이지 제3취득자가 본등기 의무자가 아니다. 이 용어를 갖다가 이제 이해하셔야 돼.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본등기 할 때 권리 A가 이제 권리자죠. 가등기권자가 이제 권리자가 됩니다. 가등기권자가 단독일 땐 절대 권리자 또 시험 문제에서 안 물어. 문제는 A와 가등기권자가 A 다시 두 사람이 같이 공동 예약을 받아서 지금 갑의 땅을 사기로 공동으로 가등기 권리를 받아놨다는 거죠. 그럼 가등기 권리자가 자 단독 아니면 공유 관계죠. 그럼 수인의 가등기 권리자 중 A라는 사람이 자기 지분 지금 본등기 하러 오는 거 아니에요? 자기 지분 2분의 1 본등기 신청하면은 이걸 받아주느냐 안 받아주느냐. 가등기권자가 단독으로 돼 있을 때는 본등기 할 때 절대 권리자 안 물어. 가등기권자가 A와 A- 공유로 돼 있을 때 여러 명일 때 여러 명의 가등기 권리자 중 한 사람이 자기 지분만에 대해서 이제 지금 본등기 신청서 쓰는 거 아니야. 이제 지분 소유권 지분 2분의 1이죠. 요거 해달라고 등기 신청을 하면은 신청서에 적으면 그걸 등기해 주는지 안 해주는지. 안 해준다고? 그러면 절대 못 맞춰요. 3번이나 났어요. 해줘요. 까먹었지 또. 오케이. 됐죠?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 시는 가등기 권리자가 여러 명일 경우 자기 지분만 전원의 지분을 자기 지분만 본등기 신청서에 적어야지 A- 지분 것까지 이렇게 지금 같이 적는다는 거죠. 이러면 어떻게 된다? 29조 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여 각하하도록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럼 가등기 권리자가 여러 명인 경우 가등기권자 1위는 등기소에서 자기 지분만 적어야 돼요. A- 지분 것까지 다 적어야 본등기해줘요. 자기 지분 등기해야지만이 수리해주지. A- 지분 것까지 지분은 자기 지분하고 A- 지분하면 전원 지분이 되는 거잖아. 2분의 1분 이렇게 적었다가는 어떻게 돼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여 각하 4번 났던 출제 문제 등기예규 지문이었습니다. 자, 그다음 갈게요. 그럼 본등기하게 되면은 이제 본등기 자 이제 수리하게 되면은 본등기 이제 등기하게 되면은 여기에다 등기합니다. 가등기 다음에 제3취득자 앞으로 전산이 넘어가 있잖아요. 그럼 본등기하게 되면은 엑셀이 여기에 열립니다. 소유권 이전. 자, 그리고 이제 소유자 A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이걸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 이렇게 부르면 되는 거죠. 그러면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 하면은 순위가 뭐가 돼? 2번. 이게 순위죠. 그러면 본등기 하면은 순위가 따로 부여되어 가등기 때 받아놨던 숫자 2번으로 확정이 되는 거예요. 2번으로 확정된다는 거죠. 이거를 법률용어는 순위가 소급된다 이렇게 부릅니다. 순위가 소급된다. 이제 들어보세요. 법전에는 법조문에는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 순위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본등기 순위는 뭐에 의한다? 가등기 순위에 의한다. 그러면 두 번째. 자, 이제 가등기할 때는 아무런 권리가 없었지만 본등기하면 이제 뭐가 되기 때문에 소유자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갖다가 민법에서 뭐라 부르냐? 물권 변동 이렇게 부르는 거 아니에요? 소유자가 되는 게 물권 변동이지. 자, 그러면 물권 변동의 효력은 언제 발생? 가등기 한 때 발생, 본등기 한 때 발생. 본등기 한 때 발생하는 거지. 물권 변동의 효력은 가등기 한 때로 절대 소급하는 게 아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마무리가 될 것이고, 이게 이제 가장 기초 얘기였고, 그러면 이제 갈게요. 본등기를 하게 되면은, 자, 요게 가등기고, 요게 본등기면,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몇 번 등기가 됐어요? 3번 등기가 넘어갔죠?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3번 등기가 등기 맞춰졌잖아. 그러면 본등기하면 순위가 몇 번이 되기 때문에 2번이 되기 때문에 3번 소유권은 B의 소유권은 본등기하는 A의 소유권에 양립할 수 있음 없음? 없음. 왜? 같은 구에 등기한 순서는 소유권 두 개가 양립할 수 없으면은 등기한 순서 순위 번호 갖고 따지다 그랬잖아. 그러면 본등기한 사람의 소유권 등기 순위 번호는 몇 번? 2번. 자, 현 소유권자의 소유권 등기 순위 번호는 몇 번? 3번. 그러면 요
소유권이 양립할 수 없는 부적법한 등기가 된다는 겁니다. 등기 전부 부적법하면 무슨 대상? 말소 등기의 대상이 되죠. 그러면 요거 말소를 누가 해주는지를 시험에서 묻는다는 겁니다. 누가 말소해 준대요? 등기관이 직권 말소하도록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럼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하면은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누가 말소? 등기관이 직권 말소. 다만 이제 직권 말소 못하는 거 찾으셔야죠. 언제는 직권 말소 이제 못하느냐? 첫 번째는 직권 말소 못하는 게 이거 직권 말소 못하죠. 언제 등기가 돼 있는 것은 가등기 전에 등기가 돼 있는 건 가등기보다 선순위 권리라는 거죠. 그럼 이건 직권 말소함 못함. 자, 두 번째 가등기 이후에 들어왔던 권리라 하더라도 직권 말소 못하는 게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자, 이거는 지금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몇 번으로 들어왔어요? 3번으로 들어왔죠. 그럼 3번은 뭐라고 본다? 주등기라고 부르죠. 그런데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3번으로 안 들어오고 2-1로 들어오는 게 있어. 그걸 뭐라 부른다? 부기. 그러면 그거는 직권 말소의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기 있잖아. 예, 다 배웠잖아요. 가등기 이후에 뭐가 들어왔을 경우 가등기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나 가등기 이전 금지 가처분이 들어왔을 때는 뭐로 들어왔다? 부기 등기로 들어왔기 때문에 가등기에 대항할 수 있는 순위번호이기 때문에 직권 말소한다 못한다? 못한다. 자, 이게 이제 기초였고 이건 이제 다시 반복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은 마지막 과정이니까 여기까지 할 줄 아셔야 돼. 이제 중급까지는 가야지 상급까지는 못 가도. 자, 이제 을구에 이번에는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이걸 갖다가 용의권이라고 부르는데 용의권 가등기가 돼 있죠. 자, 그럼 용의권 가등기 A 앞으로 등기돼 있다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용의권 가등기가 지금 A 앞으로 등기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 소유자는 지금 갑이라고 가정을 하고 갑구에 이건 갑구 자, 이쪽 을구에 자 이제 A 앞으로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가등기를 용의권 가등기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용의권 가등기권자가 자, 용의권 자 이제 여기에 본등기를 한다는 거죠. 그럼 본등기하면 지상권 취득, 본등기하면 전세권 취득, 본등기하면 임차권 취득하죠. 그럼 마찬가지로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 하면은 자, 용의권자 A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맞춰진 등기 양립할 수 없으면 뭐 한다? 직권 말소한다는 거죠. 그럼 갑니다. 가등기권자, 용의권 가등기권자가 본등기한 때 자, 갑니다. 갑구의 소유권이 지금 B 앞으로 넘어갔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시험에서 이렇게 나겠죠. 지상권 가등기 이후 자,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맞춰진 경우 가등기권자가 본등기에서 지상권 취득하면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맞춰진 소유권 이전 등기 직권 말소한다, 직권 말소 못한다. 이거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 이거 직권 말소.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 사이에 지금 을구 쪽이 아니라 소유권이 지금 B 앞으로 넘어갔다는 거죠. 직권 말소 못하는 게 원칙이에요. 자, 이거 상문제도 아니에요. 기초 문제예요. 기초. 그러면 직권 말소 못하는데 단 예외가 있죠. 자, 갑니다. 자, 이제 또 가보자. 지상권 가등기 돼 있죠. 본등기 사이에 중간에 저당 설정 등기가 등기됐어요. 그러면 지상권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하면 저당 설정 등기 중간에 된 거잖아. 직권 말소 함, 직권 말소 못함. 직권 말소 못함. 여기 뭐 수백 가지 들 수 있는데 뭐 이거 원리로 하셔야 뭐 여기다 집어넣지. 예. 이렇게밖에 말씀을 못 드려요. 그 수백 가지를 다 이 시간에 뭐 이거 할 수는 없고. 자, 그러면 직권 말소 못하죠. 단 직권 말소 하는 게 있어. 지상권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 했죠. 그러면 이 중간에 뭐가 등기됐으면 직권 말소 하느냐 하면은 뭐가 들어왔을 때는 직권 말소한다. 용의권이 등기되어 있을 땐 직권 말소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갈게요. 지상권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 사이에
이 중간에 지상권 등기가 격리됐을 경우는 지상권과 지상권은 양립할 수 있음 없음? 없음. 그러면 직권 말소 함 못함? 뭘 못해? 가장 기초 지금 하는 거예요. 교속 났어요 시험에. 자 그러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직권 말소하는 게 죽이는 거잖아요. 죽이는 거. 이렇게 하면 돼요. 용의권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 시는 원칙적으로 직권 말소를 못 하는데 뭐에 걸리는 때만 직권 말소하느냐 하면은 이거에 걸리는 때. 이렇게 가면 돼. 자, 그럼 갑니다. 전세권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 사이에 자 지상권 등기 격려되었을 때 지상권 등기는 직권 말소 못함, 직권 말소 함. 함, 직권 말소의 대상. 지상권, 임차권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 시 저당 설정 등기는 임차권 가등기권자가 본등기했을 때 저당 설정 등기는 직권 말소 못함, 직권 말소 함. 못함. 이로 가는 거죠. 감 잡았어요. 그 다음에 지상권, 전세권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 시 전세권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갑구의 소유권 가압류 등기 직권 말소함, 직권 말소 못함. 못함. 됐죠? 네, 이거 하시면 끝. 자, 그 다음에 자, 을구. 요까지가 이제 새로 도입된 법조문이 이제 이쪽하고 이쪽들이에요. 자, 이제 종전에 소유권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만 법조문에 있었는데 이제 이쪽이 도입됐죠. 용의권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 시 자, 이제 이번에는 담보권. 저당권 가등기돼 있다는 겁니다. A 앞으로. 그럼 저당권 가등기권자가 자, 이제 저당권 본등기를 한다는 겁니다. 본등기를 이제 해버리면 요 중간에 자 이제 들어온 등기들이 있죠. 이걸 갖다 중간 처분 등기 이렇게 이제 부르죠. 그럼 중간 처분 등기 이거 직권 말소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잡으셔야 돼요. 이제 갈게요. 저당권 가등기 해놓은 상태에서 중간에 을구 쪽에 이제 중간이 아니라 갑구 쪽에 갑의 땅에 지금 A 앞으로 저당권 가등기되어 있는 상태에서 가등기 이후 땅 소유권이 지금 누가 앞으로 넘어가냐면 B 앞으로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럼 가등기권자가 저당권 가등기권자가 본등기하면 중간에 격려된 갑구의 소유권 B 앞으로 이전 등기된 거 이렇게 주셔야겠죠. 직권 말소 함, 직권 말소 못함. 못하지. 왜? 이거 담보 또 안는다는 거잖아. 땅 가져가는 사람이. 자, 됐죠? 저당권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 시 을구 쪽에 여기에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기됐어요. 가등기권자가 본등기하면 전세권하고 저당권하고는 양립할 수 있음 없음? 있음. 그럼 당연히 직권 말소 못함. 그럼 결론. 자, 저당권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 시 중간에 이루어진 등기는 갑구의 소유권이 넘어갔든 갑구의 가압류가 걸렸든 을구의 저당권 가등기에 따른 용의권자가 들어왔든 담보권자가 들어왔든 직권 말소할 수 있는 게 있음 하나도 없음. 하나도 없음이에요. 그러면 이 세 가지 다 할 줄 아셔야 돼. 전통적인 가장 기초는 지금 요거 소유권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 시는 뭐가 원칙? 직권 말소 원칙. 직권 말소 못하는 거 두 가지. 뭐는 직권 말소 못함? 가등기 전에 들어왔던 거. 두 번째, 가등기를 목적으로 부기로 들어왔던 거 직권 말소 못함. 그 다음에 을구의 용의권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 하는 때는 직권 말소 소유권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는 직권 말소 하는 게 원칙이라 그랬잖아. 그런데 용의권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 하면 직권 말소 못하는 게 원칙. 직권 말소하는 예외 딱 하나밖에 없잖아. 뭐가 걸리는 때? 주거치만 걸리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지상권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 시 중간에 전세권 등기 맞춰진 때는 지상권 가등기권자가 지상권 본등기하면 전세권 등기 뭐의 대상? 직권 말소. 이런 식으로 패턴을 가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임차권 가등기 시 임차권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전세권 설정 등기가 된 때는 임차권 가등기권자가 본등기하면 중간 처분 등기가 용이 배당되는 거죠. 그럼 직권 말소할 수 있음으로 배당이 간다는 겁니다. 그다음 이쪽 저당권 가등기 지문 나오면은 중간에 들어오는 거 직권 말소 될 수 있는 예외라는 게 절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저당권 가등기권자가 본등기하면 모두 다 뭐로 간다? 직권 말소할 수
없다로 배당이 간다는 겁니다. 가등기는 이 정도를 하셔야 이제 문제 중급까지 다 풀어요. 더 어렵게 들어가면 이제 어려운 내용들 많은데 상급 난이도 문제 접근 안 해도 이 중급 문제 난이도 정도까지만 접근하시면은 문제 100% 거의 다 맞출 수 있을 거예요. 상급 난이도 문제 같은 경우는 등기유기 법정 이거 배 이상을 갖다 또 배우셔야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얘기인데 중개사에서는 거기까지는 묻지는 않습니다. 이 정도만 이제 요구하니까 이 정도만 좀 잘 봐주시면 될 거예요. 예, 잠깐 쉬죠.